이번 레이아웃에서 포인트는 역시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은 헤더 영역, 컨텐츠 영역, 후터 영역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 내비게이션 쪽에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하나씩 내려온다는 거, 그죠? 요게 이제 와이어프레임에서 달라지는 점이고, 그리고 페이드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 탭 메뉴 구성해야 되고, 모달 레이어는 뭐 똑같아요. 클릭하면은 모달 레이어 뜨는 거. 그리고 푸터의 레이아웃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뭐 지난번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푸터 레이아웃은 로고와 하단 메뉴하고 이제 카피라이트 부분이 위아래로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푸터 부분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단 메뉴하고 카피라이트 부분이 플로팅이 돼야 돼. 가로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가 위아래로 정렬이 되죠. 즉 얘네들을 감싸는 영역과 그 다음에 로고 영역 자체가 플로팅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뷰포트 메타 태그 아래쪽에 CSS를 작성할 레이아웃을 만들어 놨고요. jQuery는 제공된 jQuery를 사용을 했습니다. 커스텀과 페이드를 사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기능 구현에 페이드를 쓴 거는 이제 슬라이드를 여기다가 따로 구현하기 위해 쓴 거고요. 실제로는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도 위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구현을 하면 되겠지, 그지? 똑같이 전체 영역은 랩으로 잡았고, 그리고 나서 헤더 영역과 슬라이드 영역과 컨텐츠 영역과 푸터 영역, 자, 총 ABCD 4개의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헤더는 다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로고 영역과 그리고 내비게이션 영역, 자, 이거 두 개를 큰 그룹으로 해서 플로팅 걸어놨죠? 클래스 FL 이용해서. 자, 내비게이션은 나브라고 하는 div 안에 다시 ul list anchor, 자, 1차 메뉴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1차 메뉴 안에 서브라는 클래스의 2차 메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1차 메뉴에는 이렇게 서브 자,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형태만 제대로 잡아 놓으면 나머지는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비게이션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영역은 뭐 동일해요. 프레임 영역 만들어 놓고, 자, 그 안에 이제 이미지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공통 클래스로 슬라이드 아이템을 만들어 놓았고요. 배경을 따로따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bg123이라는 클래스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컨텐츠 랩. 자, 요 영역은 또 똑같이 3개로 나눠야 되지, 그지? 3컬럼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공통 클래스, 자, 컨텐츠라고 하는 콘, 그래서 콘 1, 2, 3 플로팅을 걸어줬고요. 첫 번째 내용에 있는 내용이 바로 탭 메뉴죠. 그래서 탭 영역을 만들어줄 부분, 탭의 메뉴 영역과, 자, 메뉴 개수 2개, 컨텐츠 영역, 그래서 컨텐츠 영역에 해당하는 컨텐츠도 이렇게 2개, 하나는 뭐 내용이 들어갈 부분, 또 하나는 뭐 갤러리가 들어가는, 썸네일이 들어가는 부분, 자, 이렇게 따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 영역에 또 다른 배너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영역은 일단 텍스트로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가기 역시 일단은 텍스트로 처리를 해서 모양만 잡아줬고요. 푸터 영역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은 로고가 들어가는 영역과 그 다음에 하단 메뉴 카피라이트가 들어가는 영역을 한 번 더 감싸줬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2개, 이 2개에서 로고가 들어가는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하단 메뉴하고 카피라이트가 들어가는 영역을 이렇게 따로 묶어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달 레이어는 역시 모달 랩, 그 다음에 박스에 해당하는 모달, 그리고 그 안에 타이틀과 컨텐츠, 다시 버튼의 역할을 하는 버튼. 여기서는 굳이 버튼 안 써도 됩니다. 뭐 div를 써도 되고 스판 태그로 만들어도 되고
뭐 P 태그로 만들어도 되고 어떤 태그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버튼의 역할만 해주게끔 작성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있는 형식하고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CSS에서는 일단 기본 설정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와이어프레임과 스타일 가이드에 있는 대로 주조색과 보조색과 그 다음에 배경색, 글자색 이런 것들을 자, 미리 세팅을 해주고요. 초기값 마찬가지로 제시된 대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클리어 픽스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롯 가능성 생각을 해서 FI 클래스 미리 만들어놨어요. 랩 영역은 1200픽셀짜리로 하라고 했으니까 기본 1200에 마진제로 오토를 주어서 가운데 정렬을 했고 각각의 영역은 자, 높이가 지정되어 있었죠. 자, 고정된 높이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당연히 영역 확인해야 되니까 자, 배경 색상을 넣어주고 나중에 삭제를 해야 되고요. 자, 헤더 영역에서 헤더 영역은 내부 여백 30픽셀, 그래서 모든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30픽셀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로고라는 클래스의 너비는 200픽셀, 나브는 1200에서 200을 뺀 1000픽셀 주면 되죠. 그리고 포지션은 상대. 자, 내비게이션 앱솔루트 절대 위치로 잡아줬어요. 위치는 오른쪽 끝에, 너비는 절반 정도. 그러면 뭐 실질적인 너비는 1000픽셀에 50%니까 500픽셀의 너비를 가질 것이고 높이 40픽셀에 자, Z 인덱스 좀 많이 줬죠, 그죠? Z 인덱스를 쫙 올려서 처리를 했고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GMB 안에 있는 리스트는 자, 어떻게 써? 리스트가 총 몇 개? 1차 메뉴가 4개니까 자, 100%를 4로 나누었을 때 25%. 그리고 높이는 누구 따라가라? 퍼센트 썼으니까 부모 영역을 따라가라. 그 안에 있는 앵커는 테두리 일단 만들어줬고요. 자, 오른쪽에 테두리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맨 마지막 것만 1픽셀에 실선을 주어서 자, 박스 처리를 해준 거죠. 실선 처리해준 거고 그리고 모든 앵커 태그는 블록 요소로 만들었습니다. 텍스터 라인 센터를 주어서 가운데 배치를 했고요. 라인 하이트 40픽셀. 자, 무여 줄간격 만들어줬죠. 1차 메뉴하고 2차 메뉴에 각각의 색상이 달라요. 1차 메뉴에 올렸을 때 주조색, 그 다음에 2차 메뉴에 보조색, 색깔을 다르게 처리를 했고요. 서브, 자, 2차 메뉴 역시 아래쪽에 1픽셀 주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에 있는 해당하는 UL 태그만 다시 왼쪽 오른쪽, 그래서 전체 테두리를 각각에 대한 것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컨텐츠는 공통적으로 3분의 1 100%를 3으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33.3333%로 설정을 했고 자, 높이는 누구 따라가라? 부모 영역을 따라가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간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배경색을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푸터 영역 마찬가지로 너비와 그리고 패딩 탑 내부 여백 그리고 자, F라이트라고 하는 거 1000픽셀 이거 누구랑 똑같이 잡았냐면 헤더에 있는 로고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너비만큼 그냥 똑같이 잘라준 거예요. F 메뉴는 푸터 메뉴죠. 백그라운드 컬러 따로, 카피라이트 역시 배경색상 따로. 그 안에 있는 DIV는 자, 높이를 잡아주고요. 텍스터 라인 센터에서 가운데 배치, 라인 하이트 50픽셀 해줘야지만 텍스트가 가운데 배치가 되니까 요거 일부러 잡아준 거죠. 다른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능 만들기 위해서 탭 메뉴 영역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탭 메뉴 영역은 자, 너비를 지금 390픽셀로 잡았습니다. 자, 요 해준 이유는 실질적으로 컨텐츠 영역이 전체가 1200이에요. 전체 레이아웃이 1200이니까 이걸 3등분 하면 한 개당 400픽셀 나오잖아. 그죠? 33.3333 대략 400픽셀이 나오는데 그 400픽셀 공간에서 탭 영역은 390픽셀을 쓰겠다. 그럼 나머지는 한 10픽셀 남을 거예요. 그건 일단 여백으로 두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마진탑에 10픽셀을 주어서 위쪽에 살짝 여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탭 클래스 안에 있는 탭 타이틀이죠. TT 클래스는 똑같이 마진 레프트 10픽셀, 자 요거는 10픽셀만큼 왼쪽에 여백을 주었고, 포지션 릴레이티브의 Z 인덱스 올려줬죠. TT 안에 있는 리스트는 너비 80에 자 높이 40픽셀, 보더 탑, 자 위쪽에 테두리, 그 다음에 왼쪽 테두리가 들어갔어. 여기 보면 보더 탑과 보더 레프트가 동일하게 들어갔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라인 하이트 40회에서 높이랑 맞춰주고, 커서 포인터, 자 앵커 태그 쓰지 않아도 커서를 올리면 손가락이 나오게끔 해주는 속성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리고 TT의 리스트의 라스트 차일드니까 갤러리 영역 얘기하는 거죠. 갤러리 영역에 보더 라이트를 주어서 테두리 또 맞춰줍니다. 탭에 TCW가 탭 컨텐츠였습니다. 1픽셀 똑같이 솔리드, 높이는 140픽셀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포지션은 상대, 자 탑 마이너스 1픽셀 준 거는 제목하고 컨텐츠하고 겹쳐서 테두리가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효과 자체가 요거 거의 뭐 많이 쓰는 기법이니까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각 1번, 뭐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 UL은 패딩 레프트, 자 내부 여백을 20픽셀 여백을 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 디스크 점 찍어라. 똑같이 얘도 커서는 손가락으로, 그리고 갤러리에다가는 이미지예요. 2의 이미지니까 너비 120 곱하기 3 하면 360, 400에서 360 빼면 40픽셀 남는데,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영역 자체를 탭 영역 자체에도 뭐 똑같이 390 잡았으니까 그 계산을 감안을 하면은 뭐 여백 정도 처리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 것만 뭘로 하겠다? 제로에 4픽셀.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 갤러리에 해당하는 것들은 좌우로 4픽셀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이 벌어질 거예요. 리스트에 온 클래스가 붙고 탭 컨텐츠에 온 클래스가 붙으면, 자 배경 색상은 흰색으로 처리를 하고 블록 요소로 만들어 줍니다. TC 클래스는 포지션 앱솔루트니까 절대 위치예요. 절대 위치로 잡고, 그 다음에 높이 100, 너비 100. 앱솔루트로 주면은 너비하고 높이는 우리가 지정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패딩 10픽셀 주어서 뭐해라? 너비 공간을 내부 여백 상하 좌우 10픽셀씩 맞춰주고, 자 이때 컨텐츠는 디스플레이 넣어내가지고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야지 선택했을 때만 보이고, 그 다음에 선택되지 않은 거는 안 보이겠지. 슬라이드 랩 너비 100% 오버플로 히든이니까, 자 영역 넘어가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숨겨버리고, 포지션은 릴레이티브 마찬가지로 상대 위치로 잡아준 다음에, 자 프레임은 너비 100에 높이 100, 그리고 각각의 BG1, 2, 3 클래스는 배경 이미지를 따로 설정하는 건 뭐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공통 속성을 클래스 슬라이드 아이템으로 만들어주죠. 똑같이 앱솔루트 썼으니까 겹칠 것이고, 너비 100, 높이 100 만들었으니까 자 누구 부모 요소에 맞춰질 것이고, 탑 제로, 레프트 제로 썼어요. 좌측 상단 기준으로 잡아주고, 백그라운드 리피트 반복 속성 없고, 그 다음에 크기는 꽉 차게. 만약에 얘네들이 이미지가 잘리면 안 된다 라는 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테이너로 잡아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배경의 기준 위치 센터 역시 가운데를 기준으로 맞춰주고요. 자 모달 랩은 고정, 기준 위치 좌측 상단, Z 인덱스는 최대값으로 올려주고, 똑같이 부모 요소 즉 바디에 맞춰질 수 있도록 너비하고 높이는 100%, 배경 색상은 어둡게 살짝. 자 모달 클래스는 상대로 바꾸고 너비하고 높이는 자유롭게, 배경 색상 흰색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똑같이 1픽셀 솔리드. 자 여기는 뭐 테두리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만들지 않고 다른 색상을 지정해도 되고, 또는 그림자를 주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줄 수도 있겠지. 여백은
상하 150픽셀에 좌우는 오토 자동으로 해서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하고요. 내부 여백 10픽셀. 자, 모달 안에 있는 텍스트 타이틀입니다. 높이 40에 보더 바텀 1픽셀 해가지고, 자, 제목 아래쪽에 줄 한번 그어줬고요. 컨텐츠 역시 상하 10픽셀 정도의 여백을 줬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는 앱솔루트 절대 위치 잡고, 위치는 우측 하단에, 대신에 딱 붙이는 게 아니라 10픽셀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자, 이 버튼은 내부에 5픽셀에 무엇을 여백을 주니까 뭐 약간 공간이 남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달 랩은 클릭했을 때만 보여야 돼. 디스플레이 넌 써가지고 안 보이도록 숨겨 놓습니다. 자, 커스텀에서 지금 달러 펑션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만약에 이거를 쓰기가 싫다, 얘를 쓰기가 싫다, 그럼 어떻게 하라겠지? 만약에 얘를 쓰기 싫다 그러면 HTML에서 불러올 때 디퍼 속성 쓰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로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커스텀에서 GMB의 리스트, 자, 1차 메뉴를 지칭하는 거죠. 자식을 썼으니까 1차 메뉴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누구에 대해서 호버가 된 리스트에 대해서 누굴 찾아라? 2차. 자, 2차니까는 모든 서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서브인데 여기서 파인드는 누구야? 내가 커서를 올렸을 때의 자식인 서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페이드 인, 쓱 나타나게 하고, 마우스가 빠져나갔을 때는 해당 서브를 페이드 아웃, 숨겨라.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jQuery가 되는 거죠.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탭 메뉴는, 자, TT의 리스트, 탭 타이틀의 리스트니까, 자, 메뉴, 공지사항이나 갤러리를 클릭하면, 자, 현재 디스 클릭한 리스트의 인덱스 값, 당연히 0 아니면 1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을 저장을 시키고, 자, TT의 리스트에 not this 누구예요? 클릭한 놈을 제외한 리스트의 on 클래스를 일단 제거해라. 그리고 클릭한 리스트에 on 클래스를 add 클래스 부여해주고, 탭 컨텐츠는 일단 on 클래스 빼고, 그 다음에 TC의 EQI 클릭한 누구야? 그러니까 TC도 두 개니까 똑같이, 자, 인덱스 번호가 같은 TC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on 클래스 부여해라. 자, 요게 이제 탭 메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모달 레이어. 모달 레이어는 이제 조건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뭐 문제 조건에서는 공지사항 1을 클릭을 하면은 모달 레이어가 나오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공지사항 1은 TC의 리스트의 첫 번째, 요게 이제 첫 번째 공지사항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클릭을 했을 때 모달 랩을 쇼로 보여주게끔 하면 되고요. 자, 모달 랩 안에 있는 find 버튼을 클릭하면, 이건 뭐야? 모달 레이어 안에 있는 버튼 클릭했을 때 this.parent 모달 랩을 어떻게 해라? hide, 숨겨라. 만약에 이게 한 번에 짠 나오고 없어지는 거라면 뭐 해도 돼요? 이거를 fade in하고 fade out으로 해도 됩니다. 모달을 쓱 나타나게 하려면, 그래서 천천히 나오게 할 건지 아닐 건지, 아니면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건지, 이걸 판단을 해서 show hide를 사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fade in, fade out을 써야 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도 주어진다면 해당 시간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슬라이드에 대해서는요, 일단 슬라이드 아이템을 확인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랩 안에 있는 클래스 슬라이드 아이템을 가져와서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해당 이미지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슬라이드 아이템.length죠, 이게. 자, 이거 이미지 개수를 counting C라는 변수에다 저장했습니다. 슬라이드 아이템에 대해서 기준 위치를 탑 0 맞춰줬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넌 숨겨라. 그리고 item.eq0 첫 번째 아이템, 즉 첫 번째 배경을 디스플레이 블럭 보여줘라.
밑에 i는 0입니다. 변수 i 설정을 해주고 fade 함수가 있는데요. 다 n은 i 플러스 1%c 이거 이제 무슨 변수라고 해서 현재 이미지가 아니라 다음 인덱스를 구하는 다음 이미지의 인덱스를 구하는 건데 얘는 계속 어떻게 된다? 로테이션 된다. 전체 이미지 개수만큼 로테이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변수가 요 n이라는 변수고요. 그리고 EQ와 I의 페이드 아웃 현재 배경은 어떻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다음 n 값은 다음 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줬으면 지금 다음 이미지의 인덱스를 현재 인덱스로 치환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 증가시켜야 되니까 이 함수가 언제 3초에 한 번씩 실행될 수 있도록 셋 인터벌로 마무리 시켜주면은 뭐 슬라이드는 쉽게 이렇게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비게이터 필요하다, 화살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따로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 줘야 돼? 왼쪽하고 오른쪽 화살표 만들어 줘야 돼요. 왼쪽 오른쪽 이런 거 화살표는 이미지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미지로 만들려면은 PNG 이미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이미지로 안 만들 거야 그러면은 웹폰트 아이콘을 써도 돼요. 부등호 모양은. 또 인디케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디케이터 가운데 만들어 줘야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클릭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아니면 이미지가 갈 때 같이 이 인디케이터들도 인덱스 번호를 가져다가 온 클래스를 붙여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와 함께 동일하게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세 번째 레이아웃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